자, 이곳은 덧탐사 앞입니다. 사무실 앞에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정말 수많은 병력이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소방사들도 와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허재영 기자가 경찰에 맞았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경찰과 시민과의 몸싸움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때 다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를 맛깔나게 풀어드린다고 자부하는 정치일학입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먼저 접했습니다. 경찰, 한동훈 주거 침입, 덧탐사 압수수색 시도, 반발의 몸싸움 대치. 자,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 주거 침입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사례가 혹시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웃기는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경찰 인력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국문인 충청에서는 시민언론 덧탐사 죽이기 본격화하나라는 헤드라인의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부제를 보면 덧탐사, 언론 탄압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다 라고 말했으며 첼리스트 육성 증언, 방송 앞두고 전격 압수수색 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최영민 대표 말을 들어보면 첼리스트 사실 모두 인정했다. 거짓말이라 말한 적 없고, 자, 이 부분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바로 변호사가 날조를 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국무원인 충청은 덧탐사 대표의 인터뷰 내용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첼리스트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6시간 동안 녹취를 다 땄고요. 오늘 저희가 그걸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첼리스트의 최초 진술이 다 맞다고 첼리스트가 저희한테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본인이 남자친구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대창이 있었고, 김현장이 있었고, 술을 같이 먹었고, 새벽 3시까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 자리에 있었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답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박경수라는 변호사가 나와서 자기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언론에 대고 인터뷰를 하면서 첼리스트가 남자친구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는 말은 그 변호사 입에서만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가 첼리스트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 다 갖고 있고 오늘 저녁에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핸드폰을 써서라도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해서. 덧탐사 박대용 기자는 이날 긴급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덧탐사 별내 스튜디오와 동시에 덧탐사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경찰이 들이닥쳤다. 얼마나 큰 죄이길래 법원은 한동훈 장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건의 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다 라고 직격을 날렸습니다. 자, 일단 첨담동 술자리 게이트에 참석한 김현장 변호사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윤석열 정권 치하의 김현장 변호사들이 법원에 대거 임명되어 판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한동훈 자택을 침입했다는 이유로, 침입도 아니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덧탐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청담동 게이트는 더욱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간다는 게 바로 우리 민주진영 시민들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말을 전하며 영상을 편집하던 도중 강진구 기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정치일학 팩트체크.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강진구, 최영민 그리고 박대용, 권지현 기자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판사가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기각을 했고 신체 수색과 그다음에 그 휴대폰, 그래서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만 이렇게 꼼꼼하게 압수수색을 한데 허용을 했는데 첼리스트 녹취를 찾기 위해서요? 뭐 사무실도 그렇고 저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렇고 이런 부당한 그 공권력 그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협조해 줄 수 없고 이 부당한 이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는 나는 저항하는 것이 시민의 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그렇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모두 저희가 거부를 했고
결국은 경찰이 소방관들을 통해서 빠루 등 이렇게 그 절단기 물리력을 사용해서 밖에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게 많은 또 우리 또 여기 유튜버 분들이 함께 와주셔가지고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의 폭력, 야만성들이 그대로 생생히 국민들에게 전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안이 아마 청담동 게이트일 텐데, 청담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저희 기자가 직접 첼리스트를 한 6시간 동안 만나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첼리스트가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유감스러운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은 이게 저희가 첼리스트를 취재해 갔다는 사실이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변호사가 그래서 적대야. 그런 결과로 어제 한동훈이 그 무시무시한 10억 손배소하고 고소 방침을 언론에 또다시 흘렸고, 그래서 첼리스트가 다시 또 굉장히 많이 겁을 집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첼리스트의 그 변호사 그리고 저희 기자 입회하에 이제 3자 면담이 있었는데, 그 면담 과정에서는 또 아직도 불행하게도 또 첼리스트가 또다시 또 진술을 또 번복을 했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이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현재 취재가 있었던 저희 기자들 직접 취재했었던 기자를 보면 그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잠시만요. 네. 저희는 그 6시간 동안 거의 저희 취재 과정에서 저희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사항과, 그다음에 한동훈이 10억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공안 탄압 분위기를 조성한 직후에 첼리스트의 진술과 두 가지를 뭐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경찰이 어떤 조만간 이 청담 게이트에 대해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될 텐데,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 글쎄요,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은 아마 가져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들이 청담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철석같이 내세웠던 첼리스트가 이미 저희 하여튼 6시간 저희 인터뷰 과정에서 다시 경찰의 수사 결과, 그러니까 조중동에 난 보도와 달리, 저희는 첼리스트가 저희 취재 기자들한테는 사실을 저는 얘기를 해줬다고 봅니다. 어쨌든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청담 게이트를 가짜 뉴스로 규정짓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 공세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조중동의 여론 공세에 주눅들지 않고 계속 청담 게이트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